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짐은 지티한 박입니다. 이번에는 월지가 맹주로 있던 인도 아대륙의 고대사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월지가 세운 쿠샨 제국과 마한의 맹주 월지국. 쿠산 제국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중앙아시아의 월지, 예시라고 그랬는데요. 예시가 그 중에서 대예시가 몇 차례 민족 이동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북부 일대에 강대한 쿠시안 제국을 설립했습니다. 쿠시안 제국은 인도양을 통한 해상 무역과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원 무역로를 연결해주면서 그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을 갖다가 이르는 모든 교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시안 제국은 동서양 문화를 모두 포용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식 불교가 화려하게 꽃피운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그 카니시강 대왕 때 소승불교를 갖다가 대승불교로 진흥시키면서 중국을 포함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시안 제국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쿠시안이라고 안 부르고 대예지, 대월지라고 계속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쿠시안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 지도를 보듯이 쿠시안 제국은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북부 일대를 대부분 차지했죠. 타클라마칸까지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강대한 국가를 형성한 게 대예시, 대월지 해가지고 월지가 세운 쿠시안, 즉 월지가 인도 아대륙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월지가 마한의 맹주가 된 2, 3세기하고 같은 시기에 월지가 중앙아시아 인도 아대륙의 맹주가 된 겁니다. 월지가 세운 쿠시안 제국과 마한의 맹주 월지, 이 똑같은 월지인데요. 같은 시기에 인도 아대륙의 맹주가 된 건 쿠샨이고 우리는 마한의 맹주가 월지였죠. 중앙아시아의 월지 중에서 대월지, 대예시라고 합니다. 대예시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대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대가야고요. 월지가 세운 쿠시안 제국은 2, 3세기에 인도 아대륙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즉 월지의 쿠시안은 인도 아대륙의 맹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월지국은 마한의 맹주였고 중앙아시아의 월지는 인도 아대륙의 맹주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지국을 이어받은 왕국은 백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한이라는 특정 명칭과 백제 왕국의 실체를 찾아보려면 월지의 쿠시안 제국이 패권을 잡았던 인도의 고대 역사를 확인해 보면 마한과 백제의 지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디아, 여기가 인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말라야하고 이쪽 산맥 밑이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디아, 여기는 히말라야하고 가라코람 산맥이 있는데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 빙하가 녹아서 흘러나오는 물이 인디아 북서쪽으로는 인더스강이 형성됩니다. 인더스강 끝에 있는 가라치주가 있는데요. 여기 임나가라라고 하는 민나가라가 이 가라치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중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강게스강입니다. 인도 아대륙의 모든 위대한 왕조들은 거의 이쪽 북쪽에 세워졌습니다. 그 중부 데칸 지역이 있는데요. 데칸 밑으로는 엄청난 그 정글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국은 이 강게스강하고 인더스강 쪽에 많이 세워졌고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들은 이 강게스강 주변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전 1세기 이후로 이 인더스강 쪽으로는 이민족이 들어와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인도 스키티안하고 쿠샨입니다. 이쪽은
마우리안. 지금 말한 세 개의 왕국은 저희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도 문명의 태동, 인더스 문명. 인도하고 티베트 고원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동쪽 가라코람 산맥이 있는데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인더스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게스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인더스강에서 탄생한 게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인더스하고 강게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의 역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계 왕국과 이민족 왕국 그리고 마가하. 인도의 고대 왕국 대부분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에서 탄생하고 멸망해왔습니다. 이 두 강이 있는 지역에 건국된 왕국들은 인도계가 창건한 왕국이 대부분이지만 외부에서 진입한 이민족이 설립한 왕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의 고대 왕국 탄생에서 매우 중요한 명칭이 있는데요. 지명입니다. 이 마가하, 마가다, 마갈타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가하는 고대 왕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인도 북동부 겐지스강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하르주의 고대 명칭입니다. 이 현재 비하르주를 갖다가 고대에는 마가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도 아대륙에서 탄생한 위대한 왕국들은 마가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한 왕국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 북동부 겐지스강 인근의 마가 지역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인도인데요. 북서쪽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의 바로 밑에 지역을 지금 비하르주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마가하라고 불렸는데요. 이 지역에서 위대한 왕조가 대부분 탄생했습니다. 여기를 현재는 비하르주, 비하르, 고대에는 마가하라고 불렸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하르주인데요. 비하르주의 주도가 파트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게 강게스강.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하르주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주도인 파트나. 여기서 좀 특이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하르주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여기 밑에 가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야. 우리의 가야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비하르주의 파트나, 그 밑에 가야가 있었죠. 가야 바로 밑에는 부다가야가 있습니다. 이 부다가야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 때문에 가야도 상당히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불교를 갖다 찾는 사람이 이 부다가야, 가야하고 부다가야를 많이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 비하르주, 비하르의 가야 해서 비하르 가야입니다. 우리는 비화 가야가 있죠. 비화 가야를 찾아보면 불사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비하르 가야를 갖다가 가야는 부다가야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 붓다가야가 붓다가 불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비하르주에 있는 가야를 비화가야라고 일컫습니다. 그 인도의 고대 왕국들은 인도계하고 이민족이 세운 왕국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도계 왕국들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 왕국, 아까 비하르주가 고대의 마가하였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왕국의 이름이 마가하였습니다. 최초로 설립된 고대 왕국으로 기원전 1200년기라고 알려졌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왕국의 중심지가 겐지스강 남쪽에 있는 비하르주, 이곳을 고대는 마가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하 왕국.
근데 이 왕국이 성립이 돼서 계속 흘러오다가 기원전 500년경하고 300년경에 두 번의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페르시아의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26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은 약탈만 해간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 총독력을 이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왕국의 그 중심지가 마가하다. 그리고 현재는 비하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난다 왕국.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아대륙을 공격하고서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지국 내에서 큰 다툼이 발생했는데 셀루코스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고 강자로 떠올랐지만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인도에서 마가하, 아까 비하르주입니다. 마가하를 기원으로 하는 난다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난다 왕국도 강력했지만은 높은 세금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점차 왕에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건국한 지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기원전 322년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난다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이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창건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그래서 마우리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마우리아 왕국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설립한 왕국으로 기원은 여기도 마가하에 두고 있습니다. 비하르주. 마우리아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의 총독령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아대륙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이 형성된 겁니다. 불교도 마우리아 왕국에서 크게 형성했는데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창건했고 그의 아들 빈두사라가 두 번째 왕이 됐고 빈두사라의 아들인 아소카 왕이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소카 왕은 정보왕인데 나중에 불교에 기이해서 그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왕인데요. 전륜성왕. 바로 아소카, 세 번째 왕인 아소카 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아소카 왕이 강력했는데 아소카 왕 사후에는 왕국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180년에 푸샤미트라 순가라는 장군에게 마지막 왕이 살해되면서 왕국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푸샤미트라 순가는 자신의 또 왕국인 슝가 왕국을 건국했는데요. 근데 숭가 왕국보다 더 강력한 왕국이 있었는데 사타바하나 왕국이랍니다. 사타바하나 왕국은 다른 이름은 안드라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지방에서 왕국들이 막 우후죽순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 고대 역사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국이 사타바하나 왕국입니다.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왕국의 시조는 시무카 왕입니다. 시무카. 기원전 1세기에 사타바나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왕국도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안드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시무카 왕이 건국했고 사타바나는 안드라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서기 3세기까지 존속했는데요. 인도 아대륙 중부 데칸 지역을 호령한 전통적인 인도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무카는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안드라는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바하나 다음으로 와카타카 왕국입니다. 사타바하나 왕국이 3세기에 멸망했는데요. 그러자 여러 개의 왕국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데칸 지역에 세워진 와카타카 왕국이 사타바하나 왕국의 계승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타바하나의 그 여러 뿌리 중에서 와카타카가 가장 강력했던 거죠. 근데 4세기 말에 그 와카타카 왕이 루드라 세나입니다. 이 왕은 굽타 제국의 굽타 공주
플라하바티 굽타하고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3명의 왕자를 두었는데 즉위한 지 5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왕에 오를 수가 없자 이 굽타 공주 플라하바티 굽타, 이 굽타 공주가 섭정을 했습니다. 390년에서 410년 동안 2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근데 이 굽타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굽타 제국의 황제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몸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두 왕국이. 근데 이 굽타하고 와카타카 왕국의 수백 년 동안 적은 사카, 스키타이의 크샤타라파였습니다. 사라파 왕국인데 이때 굽타 공주가 섭정을 할 때 굽타와 와카타카 왕국은 크샤트라파, 샤라파, 우리 그 앞에서 얘기한 서라벌입니다. 서라파 왕국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이때가 서기 400년입니다. 이 부분은 광개토왕 비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400년경에 신라를 공격해서 격파했다. 근데 솔직히 신라가 아니라 서라벌이었습니다. 그때 격파된 거는.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일본의 고대 왕국을 얘기할 때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가 비하루즈입니다. 마가하를 기원으로 하는 인도계 왕국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의 인도계 왕국인 사타바나하고 와카타카 왕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지가 맹주로 있던 쿠샨 왕조죠. 월지가 맹주로 있던 인도 아대륙의 고대사 2편에서 인도계가 아닌 이민족의 왕국들 인도스키타이하고 쿠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지가 맹주로 있던 인도 아대륙의 고대사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